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약간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운명, 사람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뭐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운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주팔자와 대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사주팔자에는 어떠한 운이 있고 또 대운 뭐 세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팔자가 차라고 하면 운을 도르라고 하는데 그 운의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돈복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주는 어떠한 구성과 요소를 갖췄을 때 말년복이 좋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혹시 모른다 하셔도 제가 설명드리는 몇 가지 요소만 잘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주 팔자, 팔자가 좋네, 나쁘네, 뭐 팔자에 따라서 뭐 결국은 뭐 팔자는 뭐 우리가 운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팔자가 결정돼서 사실 팔자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전혀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사실 팔자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팔자 뗄 수가 없습니다. 왜 팔자 뗄 수가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띠 자체 내가 무슨 띠다 이 자체도 사실 사주팔자와 연관성이 많고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적인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무슨 띠예요 하면 무슨 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갑자년 쥐띠예요. 아니면 병우년 말띠예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주팔자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다, 운이 좋다, 아니면 일진이 좋다, 일진이 사납다, 아니면 행재운이 있다, 행재수가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역마살이 있다. 이런 게 다 사주팔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믿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뭐 종교적인 그런 걸 떠나서 사주팔자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운명을 결정한 요소는 풍수도 있고 관상도 있고 또 집안의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주팔자가 있고요. 또 사주팔자 외에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대운이라고 했지만 사실 사주팔자와 대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은지, 건강운이 좋은지, 배우자운이 어떤지, 자녀운, 직업운, 횡재운, 뭐 해서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운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내가 타고난 팔자 속에 사실 결정은 됩니다. 다만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운이 또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운이 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대운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운이 들어올 때 대운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사주팔자에 따라서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일반적으로 또 대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운에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1년마다 바뀌는 세운, 매월 바뀌는 월운, 그리고 매일 바뀌는 일진, 일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굉장히 좋네, 일진이 나쁘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기타 운세, 이것은 이제 사주팔자에 따라서 결정되긴 하지만 횡재수, 횡재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행재운이 좋네, 행재수가 있네,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 다 사주팔자에 결정되기보다는 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또 내가 이제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이런 말도 쓰는데 말년운이 재물이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는 말년운이 좋은 사주는 어떠한 사주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말년운이 혹시 지금 뭐 굉장히 좋아져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좋은 분들은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내 말년운이 안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우자 운, 명예운, 직업운, 자녀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나이 들어서 말년에 돈복이 들어와서 좀 제복이 좋아지고 일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정말 말년기 후반부가 좋은 사주는 어떠한 사주인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젊은 시절의 제복보다는 사실 인생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50대 중후반 그리고 그 이후 60대, 70대, 80대 즉 사망할 때까지 이때 재물복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어서 뭐 3, 40대에 큰 부를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3, 40대에 부를 이뤘다가 60대, 70대에 정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안 좋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땐 누구나 다 고생하니까 젊었을 때 3, 40대 이때 재물의 운기보다는 이제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때 풍요롭게 살고 정말로 이때는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자녀들이 또 결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갈 때예요. 또 자기 인생의 정말 후반부를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돈이 없으면 정말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말년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주로 말년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세 가지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인생의 후반부를 내 배우자와 함께 아무 탈 없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재물복, 재물운이 있느냐. 이게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따진다 그러면 자식들이 잘 돼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자식운이 좋은지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우리한테 잘하는지 이런 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건강운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말년에 내가 몸이 안 아프고 병원 신세에 안 지고 병원 신세에 짓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강은 이 세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재물복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돈복이 들어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횡재수가 들어와서 뜻하지 않게 정말로 말년에 돈복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횡재수는 아닌데 그냥 어렵지 않게 꾸준하게 내가 젊었을 때 또 잘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잘 쌓여갖고 저축을 했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했는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말년에 연금도 타면서 별 탈 없이 그냥 아주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영상을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내 스스로 이게 말년복이 좋을지 나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좋을지 나쁠지 아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일단 여기 보면 시상에 편제가 있고 시지에 식신생제하는 사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조건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월 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간에 동그라미 쳐 있는데 일간 옆에 보면 시간의 편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주에 연월 일에는 편제나 정제가 없는데 이렇게 시간에 편제가 있고 아래 밑에 식신이나 상간이 있으면 이것을 식신생제, 상간생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말년에 편제나 정제가 있고 식신이나 상간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체로 말년에 돈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일간이 신강하고 시간에 편제가 한 게 있고 시지에 식신이나
상간이 한계가 있어서 식신생재하고 또 이 시간 시주는 인생의 후반부 말년운을 관장함으로써 이런 사주는 대운에서 일찍 재물의 운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50대 중후반 이후 말년운에 재물복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운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주 팔자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운을 결정한 요소 중에 사주 팔자와 대운이 있다,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운에서 돈복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의 편제나 정제가 있고 식신이나 상간이 있어갖고 식신생지에 상간생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아니고 지지의 편제나 정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시간하고 시지 둘 다 있으면 좋고요. 더 위아래 있으면 더 좋아요.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다만 지지에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때는 시간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상편제 일이 귀격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다만 시지에 있어도 태어난 시간이 이제 시지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편제나 정제도 좋다. 다만 정제보다는 편제가 그릇의 크기가 좀 더 크고 돈복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일간이 신강하고 사주에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라는 것은 편제나 정제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뭐 상간, 비견, 편인, 비견, 또 일간, 편인, 그다음 시간에는 편간, 식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편제나 정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55세 보면 대운에 보면 식신 편제, 65세 상간 정제, 75세 또 편제 뭐 이런 식으로 운에서 상간 식신이 있으면서 편제 정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운은 아니어도 연월 일시를 따졌을 때 시간은 말년운을 나타내서 말년에 좋은 거고요. 이것은 사주 팔자에는 어떤 돈복은 없는데 다행히도 운에서 뭐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나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55는 55세에서 64세, 65는 65세에서 74세. 그런데 이게 대운 숫자라고 하는데 대운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의상 55, 65, 75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래 보면 일간이 신강한데 사주 원국에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재물에 이때는 없기 때문에 약하지만 이런 때는 대운에서 온다고 하면 이렇게 50대 중반 이후에 재물의 운이 강하게 오면서 이때는 말년복, 돈복,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일단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운에서 있으면 더 좋고요. 대운이 아니어도 이 시간하고 시지에 돈복이 있었을 때 나타내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이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사주 팔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돈복이 없어도 이렇게 대운에 돈복이 들어올 때 특히 상간생재, 식신생재 했을 때 훨씬 더 돈복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오히려 사주에 재성이 많고 내가 힘이 약한 사주일 때, 즉 사주에서 신약사주라고 하는데요. 신약사주인데 재성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약해. 이럴 때는 사실 제다신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 말년에 여기 보면 비견, 겁재, 뭐 비견, 인성, 편인, 정인. 그래서 인성과 비견 겁재가 들어올 때 이때 이제 말년에 기존에 내 돈복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 돈을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의 운기가 강해지면서 이제 돈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동안
돈을 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돈은 돌고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벌지만 쓸 일이 많아졌지만 이제 말년 후부터는 창고에 그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실질적으로 말년에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때는 비견과 겁재,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인과 정인이 들어올 텐데 비견과 겁재가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잘 들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신약 사주로서 좀 약할 때 편재와 정제의 사주에 많고 또 말년에 비견과 겁재가 들어와서 비겁이 많이 들어오면 이때는 돈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50대 후반, 60대, 이제 70대, 80대 이 말년이 풍요로워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하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 내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 70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 나는 언제 돈복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재물복 대박이라고 하는데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